네, 자산운용사의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추천해주는 시간입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응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조응로 대표님 모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매월 초마다 전달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투자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달에는 사실 이머징 마켓 한국을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번 달 투자 시그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네, 뭐 이번 4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3월 달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좀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신호,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가장 최선호하는 지역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중립으로 하향됐었는데 이번 달에도 여전히 중립 신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아진 금리 레벨에 시장이 적응을 해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자재나 금, 하이힐드 채권 등 전월에 나왔던 대부분의 신호는 크게 무리 없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미국이 사실은 최선호 시장이다, 신호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감정을 나타내는 BS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도 뭐 수출 데이터 같은 것들은 뭐 네.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립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뭐 신흥국 전체가 중립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신흥국 전체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이고요. 뭐 신흥국 내에도 워낙 구성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은 한국하고 대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이머징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에 속합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 투자 신호를 보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백신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네요. 그거 하나 있을 텐데 어떤 뭐 아니면 부양책들이 좀 있을 테고요. 돈을 직접 찍어낼 수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실 지난 1월부터 현재 4월까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최선호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 동일합니다.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부양책,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S&P 500이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추세도 살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매크로 관련된 그 경제 지표, 그리고 이 기업 이익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전일 발표됐었던 뭐 고용 지표나 아니면 제조업 관련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굉장히 견고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 이게 이어지는 가운데서 굉장히 탄탄한 펀더멘털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다른 시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제가 방금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접종하신 분, 접종된 인원이 1억 명을 돌파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면 접종률이 전 인구 대비해서 27%가 넘어가는 그 포인트부터 사실은 상당히 확진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왔습니다. 제 숫자가 틀릴 수 있지만 뭐 22, 3%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최선호 지역 아닙니까? 최선호 시장이고, 그러면은 접종률이 높아지면 최선호주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효과가 좀 네네. 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의 감소폭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를 들었을 때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 수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목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의 또 다른 하나의 훈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금리는 그렇게 빨리 반응하고 사실은 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서 사실 약간 무섭기까지도 했던 하루 이틀은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형 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증세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시장은 뭐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뭐 기대를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대규모 인프라 정책 1차 발표가 일단 첫 단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껴졌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발표될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앞으로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발표된 것처럼 28% 수준으로 발표된 법인세율 인상 이게 결국은 과정을 통해서 한 24에서 25% 수준으로 뭐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인세 인상 관련된 안건들은 실제 통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이슈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호재가 이제 이런 악재를 좀 더 뒤덮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증세와 인프라 투자 카드 동시에 꺼내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장을 통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최선호 시장이라고 얘기했고 이머징 마켓 안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예,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 시그널 가운데서 어떤 면이 이 미국을 도드라지게 좀 부각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투자 시그널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미국을 그 신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이제 매크로 관련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도 쪼개서 봤을 때 경기의 선행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절대적으로 좋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뭐 유럽이나 아니면 비교 가능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나오는 점들이 특징적이고요. 기업 실적도 이제 발표가 실제 시작이 될 텐데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의 개선세가 뭐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봤을 때 현재 미국의 신호가 굉장히 뭐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더 좋아졌고 미국은 여전히 좋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인지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1분기에 잘 나온다. 그러면 신호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는 이제 발표되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은 조금 늦었고요. 이제 네네. 이미 이제 개선세를 이제 미리 전망하는 그런 이제 전망치의 변화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한 게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그 기저 효과가 반영되는 첫 번째 분기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변화율로만 봤을 땐 굉장히 좀 높은 숫자가 발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숫자에 주목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의 쭉 이어졌던 그런 실적의 추이가 여전히 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유지가 되는가 이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그 최근에 있었던 센티먼트나 아니면 컨센서스라고 하는 여론들 이런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커가고 있는데 캐나다를 보니까 뭐 비트코인 ETF를 만든 것 같아요. 그쪽에. 그리고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 트리라는 곳에서도 ETF 좀 만들겠다 비트코인 좀 이렇게 승인도 좀 신청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 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두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또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이게 첫날 한 100조까지도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뭐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최근에 굉장히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코인을 개별적으로 투자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네. 캐나다에서 나타났던 ETF 승인의 건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실제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즈덤 트리를 비롯한 일부 운용사들이 ETF를 만들겠다라는 신청을 했었는데 번번이 좀 실패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전통적인 자산군으로 분류하기가 좀 어렵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ETF 같은 도구를 통해 추적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했고 또 수요도 굉장히 높아졌고 거기다가 이번에 캐나다까지 승인이 되면 미국에서도 조금 더 움직임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고요.
여하튼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이루어져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한다라고 본다면 개별적으로 이제 코인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ETF의 고유의 장점인 분산 투자, 이게 이제 암호화폐에도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새로운 시장 열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표님 회사에서 그 ETF에도 네. 자산을 좀 배분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실제 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본격적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그 ETF를 편입하는 것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상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기존의 전통적인 주식, 채권, 원자재에 더해서 이 자산을 투자했을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고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좀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대체 자산으로 투자할 의향은 있고요. 관련해서 그 관련된 블록체인이나 이제 가상화폐 ETF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 같은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일단 뭐 변화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대응할 네.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 조홍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